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파나마시티 하늘 위로 미군 전투기들이 날아오릅니다. 작전명은 저스트 코즈, 즉 정의로운 대업이라는 뜻이었죠. 당시 파나마의 독재자였던 마누엘 노리에가는 미국 법무부에 의해 마약 테러범으로 기소된 상태였습니다. 한때는 CIA의 핵심 자산으로 불리며 미국의 비호를 받았지만 그는 어느덧 미국의 통제를 벗어나 마약 밀매와 돈 세탁의 중심에 서게 되었거든요. 당시 파나마 경제는 그야말로 처참했습니다. 미국의 강력한 경제 제재로 은행 시스템은 마비되었고 시민들은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었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권력자들은 마약 카르텔의 검은 돈으로 호의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할 점은 단순한 독재자의 체포가 아닙니다. 노리에가가 체포된 직후 파나마 경제가 어떻게 금융허브로 탈바꿈했는가 하는 그 결정적 과정이에요. 여러분, 독재자가 사라진 국가에서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신뢰의 회복입니다. 파나마는 노리에가 이후 아주 과감한 선택을 합니다. 바로 자국 화폐를 사실상 포기하고 달러를 전면적으로 사용하는 달러라이제이션의 길을 걷기 시작한 것이죠. 이는 자국 정부가 돈을 마음대로 찍어내 가치를 떨어뜨리는 일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였습니다. 신뢰를 잃은 화폐를 단 하루 만에 살려내는 역사적 기적, 그것이 파나마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겁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파나마 운하 이야기를 좀 더 깊게 들어가 볼까요? 사실 미국이 노리에가를 기소하고 파나마를 침공한 진짜 경제적 이유는 파나마 운하의 통제권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었습니다. 운하라는 핵심 자산이 독재자의 손에 들어가 있을 때 글로벌 공급망은 언제든 위협받을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노리에가가 제거된 이후 파나마는 1999년 운하 통제권을 완전히 돌려받으며 경제적 주권과 금융 시스템을 결합하는 데 성공합니다. 운에서 나오는 막대한 통행료 수익은 파나마 금융시장의 든든한 기초 자산이 되었고, 이는 곧 전 세계 자본이 안심하고 흘러들어오는 댐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이 과거의 기록이 지금 2016년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사태와 소름 끼칠 정도로 똑같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마두로 역시 마약 테러범이라는 혐의로 미국에 의해 기소된 상태죠. 노리에가의 파나마 운하가 있었다면 마두로에게는 전 세계 1위의 매장량을 자랑하는 베네수엘라의 석유가 있습니다. 미국이 노리는 핵심 자산이 이동하는 경로가 과거와 똑같은 각본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베네수엘라 국채를 헐값에 사들인 거물급 투자자들은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바로 1989년 파나마에서 일어났던 그 금융 허브로의 대전환입니다. 이걸 모르면 지금까지 배운 게 전부 물거품이 될 수도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은 전쟁이나 혼란이 오면 자산 가치가 0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역발상 투자자들의 생각은 정반대입니다. 그들은 위기를 부의 주인이 바뀌는 청소 시간으로 봅니다. 파나마 침공 당시 도심이 불타고 사람들이 공포에 떨 때 진짜 부자들은 파나마의 부동산과 금융 지분을 헐값에 사들였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거든요. 독재자가 사라지고 미국식 금융 시스템이 이식되는 순간 그 가치는 수십 배, 수백 배 뛰어오를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그럼 지금 베네수엘라의 상황은 어떨까요? 현재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베네수엘라의 화폐 가치는 이미 바닥을 쳤습니다. 하지만 과거 독일이 렌텐마르크 기적을 통해 신뢰 잃은 화폐를 살려냈듯 베네수엘라 역시 정권 교체 이후 달러라이제이션이나 새로운 화폐 개혁을 통해 급격한 경제 복구의 길을 걷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로 이미 시장에서는 베네수엘라의 엄청난 석유 자산을 담보로 한 부의 재편 시나리오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엑손모빌과 같은 석유 공룡들이 카라카스로 복귀할 준비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죠.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지정학적 부채의 문제입니다. 마두로 체제에 600억 달러라는 거액을 빌려준 중국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을 빌려준 독재자가 체포됐을 때 채권국이 겪는 역사적 손실은 엄청납니다. 이는 단순히 돈을 떼이는 문제가 아니라 남미에서의 교두보를 잃는 패권 전쟁의 패배를 의미합니다. 영국에 묶여있는 베네수엘라의 금괴 31톤이 정치적 무기가 되어 마두로를 압박하는 장면 역시 과거 전쟁 중 타국에 맡긴 금이 주인의 목을 겨눴던
역사적 평행이론의 재현일 뿐입니다. 여러분, 부의 평행이론은 우리에게 아주 냉혹한 진실을 말해줍니다. 27년 동안 이어진 포퓰리즘의 실험이 끝나고 나면 그 청구서는 반드시 발행됩니다. 하지만 그 청구서를 누가 지불하고 누가 그 대가를 가져가는지는 우리가 이 역사의 패턴을 얼마나 정확하게 읽어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700만 명에 달하는 베네수엘라 난민들이 고국으로 돌아오기 시작하고 노동시장이 다시 활력을 찾으며 석유 자본이 투명하게 흐르기 시작할 때 베네수엘라는 제2의 파나마가 될 수 있을까요? 필리핀의 마르코스나 파나마의 노레가처럼 은닉 재산이 환수되고 국고가 채워지는 과정은 자산 시장의 거대한 변곡점이 될 것입니다. 2026년 현재 벌어지고 있는 앱솔루트 리졸브 작전은 훗날 경제 교과서의 단순한 군사 행동이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과 에너지 패권의 주인이 바뀐 역사적 사건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 눈앞의 혼란에 매몰되지 마세요. 그 이면에 숨겨진 거대한 부의 흐름을 보셔야 합니다. 파나마가 독재의 어둠을 뚫고 금융허브로 우뚝 섰던 그 마법 같은 과정은 이제 베네수엘라에서 혹은 또 다른 혼란의 중심지에서 반복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국가에서 부의 평행이론을 포착하는 눈, 그것이야말로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생존 전략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긴 여정은 결국 한 가지 메시지로 귀결됩니다. 위기는 기회의 다른 이름이며 역사는 그 기회를 잡는 법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다음 시대를 이끌 새로운 부의 주인이 될 준비가 되셨나요?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거대한 부의 시나리오가 여러분의 투자 관점을 완전히 뒤바꾸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도 더 소름 돋고 통찰력 있는 평행이론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